안녕하세요. 리플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규제해야 한다, 사기다 등등. 언론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만 결국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너도 나도 CBDC 개발에 앞장서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래의 도구로서의 개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리플은 XRP는 나오는 금융은행권의 뉴스들마다 모두 XRP, 리플과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영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에 걸쳐 CBDC를 준비하고 있다. 나라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너도 나도 CBDC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CBDC로 국가 간 송금을 하는 게 당연히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당연하겠죠. 기존 은행을 통한 송금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고, 국제 간 송금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로도 CBDC를 사용하면 저렴하고 빠른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CBDC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CBDC와 암호화폐 과연 어떤 게 쓰이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암호화폐는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지금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거죠. 지금 금융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특정 세력들의 비리와 탐욕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노예처럼 살아왔다.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당신은 발행량이 제한된 암호화폐와 중앙은행이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CBDC 디지털 화폐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국경의 제약을 받는 돈 CBDC 중 무엇이 좋은가? 당연히 암호화폐죠. 당신은 거래는 투명하게 다 보이지만 거래자가 누구인지 사생활 보호가 되는 암호화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내 주머니 속을 훤히 다 들어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 CBDC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13년간 가치가 상승한 비트코인과 끊임없이 가치가 하락하는 CBDC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는 과연 쓰일 수가 있을까요? 쓰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류는 점점 한 국가에서만 쓰일 수 있는 화폐는 그 사용 빈도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CBDC를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통화 정책이 암호화폐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중요하죠. 중앙은행 통화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 자리를 잡고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고 전 세계 25억 명의 금융 소외자들에게 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 저축 수단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펌웨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금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남미, 아메리카, 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전 세계 25억 명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리플은 유일한 희망이고,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거래의 수단으로서 가장 쓰일 수 있는 코인은 결국에 XRP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이자 차기 대선 주자인 로널드 디온 디센티스와 민주당 대선 주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연준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디지털 달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론 디센티즈 주지사는 2024년 대선을 준비하는 공화당 보수단체가 개최하는 펜실베니아의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CBDC는 미 정부가 미국인들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극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디지털 달러가 미국의 금융 자유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경제의 자유, 돈의 민주화 등등 영상으로 공유 드렸었죠. 중앙은행에서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를 사용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사는지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사생활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저희는 금융 시스템을 은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쓰거나 페이를 쓰게 된다면 결국 은행에게 저희들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화폐 이동은 투명하게 보이지만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게 되죠. 누가 쓰는지는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론 디센티즈 주지사는 최근 플로리다 의회에 연준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른 주들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주는 중앙의 경제정책 이반자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의 경제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결코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좀 멋집니다. 론 디센티즈 주지사는 미국 내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정치인입니다. 그는 암호화폐 기업이 비트코인 등으로 납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죠. 민주당이 대선 주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트윗을 통해서 연준이 오는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인 CBDC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은 즉각 결제 시스템으로 CBDC를 도입할 것이라며 CBDC는 금융 노예제와 정치적 폭정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돈을 보내는 곳 그리고 쓸 수 있는 장소, 돈의 만료일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CBDC의 도입으로 계속해서 금융의 자유화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암호화폐 투자 비율은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20, 30대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지금은 40, 50대의 투자 비율이 늘면서 전 세대에 걸쳐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 30대와 지금의 40, 50대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지털 세계, 인터넷을 사용한 빈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40, 50대가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는 1990년도 후반이겠죠. 20대가 되고 나서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우리들은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가치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 30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왔고 유튜브를 경험하고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40, 50대 분들은 아직도 리니지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의 몇 개 없는 아이템들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심지어는 억을 넘어가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좀 가시나요? 자, 그런데 리니지 회사라고 해야 하나, 운영자라고 해야겠네요. 아무튼 리니지 서버,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죠. 그리고 그 운영자는 게임 속의 플레이어들이 뭘 하는지, 어디서 언제 접속하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 플레이어들은 운영자들을 피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운영자가 자기 마음대로 몇 개 없는 고가의 아이템을 무자비하게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몰래 만들어 줘버리거나 팔아버리고 게임 속의 디지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아버리는 비리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게임 속의 플레이어들이 알아버린다면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아이템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게임 속의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임 속 시스템 자체의 신뢰를 잃게 되겠죠. 리니지 관리자의 비리, 탐욕으로 인해서 게임 속 플레이어들은 모두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관리자는 그 아이템들을 팔아 넘김으로써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겠죠. 이 리니지하는 게임 속의 경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금융 경제와 똑같다고 봅니다. 전통 금융 특정 세력들의 비리, 탐욕으로 인해서 지들 마음대로 돈을 막 찍어버리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언제든 누가 어디서 뭘 쓰고 다니는지 모두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의 비리, 탐욕으로 가득 찬 운영자와 똑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왜 블록체인, 비트코인, 리플을 20, 30대가 훨씬 더 많이 선호하는지. 20, 30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 안에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40, 50대 우리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봐야겠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앞으로 미래는 어떤 것들의 가치가 생길 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공정하지 못하다, 특정 세력들만 배불리 먹여주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을 만든 40, 50대 세대들이 만든 지금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됐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암호화폐,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40, 50대의 암호화폐 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대중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게 그 증거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 겁니다. 20, 30대의 투자 비율이 높은 건 이건 당연한 거고 40대, 50대의 비중이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태어나게 될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더욱 디지털 세상 안에서 그 가치를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리플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암호화폐 정보를 입수하시는데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저희는 언론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내 언론에 공개되기도 전에 정보를 빠르게 습득, 분석하여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차트 분석도 하고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해외 정보 기반으로 해서 코인 종목 선별, 그리고 선별된 코인 중에 타이밍을 보고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아무리 빨리 올려봐야 4시간에서 5시간 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이미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덕상 코인들 분석해서 매수 매도 가격 아주 쉽게 정보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한다면 쉽게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입장시켜 드리고 지금 이벤트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평생 무료로 갈 거고요. 금전 요구하거나 후원 요구하거나 절대 없습니다. 구독자 분들은 손해보시는 일 절대 없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아주 최대한 빠르게 손실 부분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준이 7월 도입하기로 한 즉시 결제 서비스 패드나우가 현금을 대체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아니라고 아주 해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요? 연준은 7월 연준 이사회 명의의 질의 응답을 통해 패드나우는 연준이 은행과 신용조합에 자금을 이체하는 결제 서비스로 디지털 화폐와는 관련이 없다. 연준은 해당 서비스가 현금을 대체하는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본 다음에 지 스스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어딘가 찔렸겠죠. 패드나우 서비스는 2023년 7월에 시작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제공하는 즉각 지불 서비스다. 패드나우는 미국의 은행 및 신용조합과 같은 예금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이 예금 기관 계좌를 통해 즉시 지불금을 보낼 수 있다.
즉각적인 지불은 개인과 기업이 하루 중 언제, 1년 중 어느 날이든 몇 초 이내에 지불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불금 수령자가 거의 즉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의회와 정부의 명확한 지원, 이상적으로 특정한 법률 지원 없이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11일치는 현금 또는 기타 지불 옵션을 대체하지 않는다. 자, 연준의 이 같은 해명은 공화 민주 양당의 유명 대선 주자들이 디지털 달러는 금융 노예 제도로 자유를 위협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패드나우 도입에 격렬한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연준의 해명에 대해서 뭐 이거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치권과 커뮤니티는 연준의 금융에 관한 더 많은 통제를 갖기 위해 슬그머니 CBDC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금융의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세력들과 금융의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대중들과의 전쟁.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금융의 자유와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발명돼서부터 시작됐다. 그 전까지는 대중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었다. 관심도 없었지만 인터넷이 발명되고 엄청난 속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특정 세력들의 비리, 탐욕을 알아버렸다. 금융의 민주화는 결국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 리플 XRP가 쓰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 홀더분들, 지금의 리플 시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폭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오를 테고 전 세계가 리플을 쓰게 될 겁니다. 리플의 가치, 미래를 생각하시고 리플 홀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정보방도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